네, 이제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 또 유튜브 댓글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SK 이터닉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9,000원에 10%입니다. 네, 19,000원에 10%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4월 말쯤 되는 것 같은데요. 4월 말이면 지난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SK 이터닉스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하창원 본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상승할 때 조금 따라잡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뭐 포트폴리오를 비중 어느 정도로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 10% 그냥 유지하고 싶어요. 아, 10% 그냥 유지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은 대신에 요거는 조금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종목에 대해서 약간의 피드백을 드리다 보면 뭐 추가 매수도 좀 권해드리기도 하고 비중 조절을 권해드리기는 하는데요.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터닉스에 대한 흐름이 더 긍정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생에너지 부분들 또 알백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좀 기대감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단기 상승 이후에 조금 이격을 좁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보유하셔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15,500원이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투자를 한다면 단순히 그냥 주식을 딱 위에서 사실 어떻게 보시면은 최근 뭐 거의 한 6개월, 반년 사이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어차피 중장기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15,500원이 이탈되면은 비중을 절반 이상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14,000원대에서 아마 여기까지 이탈이 되면 14,000원대에서 한번 지지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때 그 정리하신 5%의 비중을 다시 태우셔가지고 평단 자체를 조금 낮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16,000원대 후반, 17,000원대 초반으로 떨어지거든요. 이 정도는 떨어뜨려 놔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빠르게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뭐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수익을 하면서 좀 손실분을 줄이고 다른 포트폴리오로 갈아치운다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대응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시면은 이도저도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나는 그거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상담이 전혀 필요가 없죠. 예,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안 하신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요 정도일 것 같은데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아니 추가 매수 본부장님께서 권하면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물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밑에 라인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한다면 14,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면 비중 20%까지 그냥 늘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비중이라는 거는 어쨌든 처음에 10% 잡으신 거는 거기에 따른 이제 자금에 대한 포트폴리오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10%를 이렇게 이제 환경적인 부분,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다른 종목으로 세팅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꼭 이 종목으로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쪽 관련된 산업군들에 대한 포트 비중이 만약에 전체 비중에서 20% 이하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꼭 이쪽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변압기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다른 쪽으로 유틸리티 쪽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포트를 한 20% 정도만 맞춰주시면 어느 정도 키높이가 잘 맞춰지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정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평단을 낮춰보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더존 비존.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68,800원 20%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게 지금 한 두어 달 된 것 같은데요. 아, 두어 달 되셨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하창환 본부장님께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매도 시점이 어떻게 될지 하창환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이 종목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신 그 목표가가 있으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네, 이게 지금 단가를 비싸게 사가지고 낮춰놓은 거거든요. 네네. 처음에는 어디서 매수하셨어요? 이게 지금 79,000원인가 샀을 거예요. 109,000원에서? 그러면은 예. 최근에 아마 좀 다시 물량을 확대하셔가지고 평단을 떨어뜨리신 것 같네요. 여기 많이 떨어졌을 때. 예. 네, 일단 추가 매수는 상당히 잘 하셨고요. 사실상 더존 비중 같은 경우는 향후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이게 아마 추세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은 이번에 고가권을 돌파한 이후에 눌렸는데 이전 저점이 깨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기간 조정 이후에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는 한 2번 정도는 수익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73,000원 라인까지 한번 첫 번째로 볼 것 같고요. 여기 가격대에 오시면 저는 비중의 절반을 줄이겠습니다. 줄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아마 좀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6만 원대 중후반까지는 한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나머지 비중을 다시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파하면은 아마 9만 원대까지는 한번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73,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번에 움직일 때를 아마 8만 원대 이상, 9만 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대신에 운용 기간은 좀 걸립니다. 그리고 월봉상으로 어쨌든 추세를 잡으려면은 72,000원이 반드시 돌파가 돼야 돼요. 종가상으로 돌파가 돼야 되고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전략이 주봉 기준으로 보실 수도 있고 월봉 기준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그 기준점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 주가를 뭐 7만 원대 중후반까지 볼 건지, 혹은 조금 더 이제 돌파 매매로 해가지고 상단을 좀 크게 볼지, 그런 거에 대한 의사 결정을 좀 진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2번 정도는 기회가 올 것 같아서 그 안에서의 비중 조절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고, 또 이제 구독자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에요. AI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저는 충분히 무방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본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좀 물어봐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말씀을 해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 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더존, 비존 고민이 좀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무엇이든 해드립니다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내 종목도 꼭 성공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하나오션 81,300원 15%예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4월 29일이요. 네,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조선 관련해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대표님이요. 네, 이정호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들어가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산업은행에 대한 악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신 건가요, 혹시? 네, 실적이 괜찮은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네. 블록딜 나오면서 너무 많이 빠지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을 봤을 때 하나그룹에서 이 지분을 사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하나그룹에서 갖고 있는 투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인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안 빠져주고 주가는 8만 원대를 지켜주는 모습에는 계속적으로 조선에 대한 기대감, 호재가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 또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 HD 현대중공업과 같이 캐나다의 잠수함 수주나 이런 부분에 노력하는 모습도 나왔었는데,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조선 관련 업종들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대감 때문에 이 종목을 딱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매도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고 나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무조건 조선주를 들어가야 되냐라고 본다라면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오션이 제일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 이슈가 있는데 굳이 이 종목을 들고 가면서 수익을 봐야 되냐. 차라리 HD 현대중공업을 들어가시는 게 수익률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종목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어느 정도 지니까까지 한 번 더 여기서 상승 파동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수익을 챙기면서 HD 현대중공업으로 종목을 갈아타면서 조선주에서 포트는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만약에 똑같이 빠져준다라고 봤을 때는 악재가 있는 쪽이 더 강하게 빠져줄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올라갈 때도 어느 정도 악재가 있는 부분은 강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약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종목 교체로 HD 현대중공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을 한번 교체하는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은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오스코텍이고요. 네. 비중은 5%고 매수가 28,000원입니다. 네, 혹시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많이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되셨는데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여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하창원 네, 하창한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부부장한테 받아. 말이 잘 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스코텍 그럼 정확하게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오래돼서 수익을 줬는데 더 갈 줄 알고 안 팔았더니 도로 다 뺐어요. 네, 뭐 요번에 한 4만 원대 가셨을 때도 안 파신 네.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사실 이 회사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더 위를 바라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요 4만 원대 중반에 있을 때 증권가 목표 주가가 5만 원대 중반 이상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충분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뭐 특히나 최근에는 좀 다시 한번 기세를 치고 올라가다가 뭐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단기 추세가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저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향후 흐름들이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만약에 25,000원이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23,000원대, 23,5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서 비중을 한 5% 정도 이번 기회에 추가로 한번 모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바이오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꽤 많이 형성이 되어 있으신가요? 2개 인버터하고 2개 있는데요. 요거 좀 더 안 그래도 더 사보려고 전화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직전 저점은 한번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이전 저점 라인이 깨지면서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 가격대가 25,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지지가 나오지 않으면 한 번 정도 이 아래 박스권으로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량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올라오는 사이에 신용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들어왔었던 물량들을 털려고 할 거거든요. 그런 가격대가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 깨졌을 땐 요 백스권 상하단에서의 한번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좀 사람들 지치게 하고 손절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어차피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레이저 티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모멘텀이 워낙 좀 나쁘지 않고 본래 그 코스 자체가 무너진 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적인 부담이 상당히 생겼을 때 또 특히나 의약품 관세로 인해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제약바이오들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활용하셔가지고 한 주가만 한 4, 5% 정도 더 눌렸을 때부터 한번 비중을 5% 정도 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10% 정도까지 맞춰두시면은 시간만 좀 투여하시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로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3만 원에 도달을 하면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3만 원에 도달하면 요번에 비중을 확대했던 비중만큼만 다시 덜어내시고 나머지 물량 끌고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비중 늘어났죠? 그 다음 평단이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분할로 정리하더라도 현금을 다시 하면서 수익도 확정짓고 내가 리스크 대비도 할 수 있으면서 향후에 이 평단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뭐 이런 방향으로 약간의 비중 조절과 좀 약간의 수익 실현을 같이 끌고 가보시는 방향으로 이 종목을 끌고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잘 네.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스코텍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하나솔루션.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7,200원. 비중은 한 40% 돼요. 네, 지금 수익 중이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아, 언제 팔으면 좋겠나 싶어갖고. 네, 언제 팔아야 좋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과 이정호 대표 중에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호. 네, 이정호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비중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계시는데 물타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비중을 늘리신 건가요, 혹시? 예, 물타기 했어요. 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한 34,000원쯤 돼갖고 매수해갖고, 네. 그 물타기 해갖고 그렇게 됐어요. 아,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요즘 최근에 관련해가지고 급등세가 나오니까 이제 슬슬 매도 시점을 보시는 거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도 많이 들고 계시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때까지 많이 빠져줬던 게 뭐냐라고 본다면 작년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이런 모습대로 나와주니까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가줬고, 또 요즘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관세인데, 이 하나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관세가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수혜를 어느 정도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주가 탄력도 오르고 실적까지도 개선하는 모습도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딱 이제 3만 원 걸치니까 이제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하루에 5%, 뭐 10% 이렇게 올랐었는데 3만 원 되니까 주가가 멈춘 것처럼 좀 멈춰져 있잖아요. 네, 예. 왜 그러냐면 바닥권 대비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올랐던 모습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쉬어가는 타이밍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서 거래량 터지는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나와준다면 그때는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마 33,000원 부분부터는 저는 비중 10% 정도는 계속적으로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33,000원에 지금 비중이 40%니까요. 비중 10% 정도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34,000원에 또 비중 10% 덜어내시고, 35,000원에 또 비중 10%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 10% 정도는 한번 조금 더 길게 한번 끌고 가시는 전략. 왜냐? 과거의 주가를 보면 5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갔던 이력이 있었어요.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주가는 더 과도하게 빠져줬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이쪽 신재생 에너지가 눈이 부시게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밀어준다고 한다면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나머지 10%는 좀 길게 보지만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많으니까 어느 정도 덜어낸다 생각하시고 33,000원부터 분할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비중을 계속해서 줄이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전화를 받으시면 종목 관련된 질문들 마음껏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 내일은 좀 시장이 더 올라질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뭐 FOMC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뭐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미니 지수 선물이 나쁘지는 않아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관세에 대한 협상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TV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고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현대건설이요. 아, 현대건설. 네. 네, 요즘 매우 핫한 종목인데, 평단이랑 혹시 매수가를 알 수 있을까요? 네, 43,000원에 20%인데요. 네네. 이게 한 2년 가까이 됐어요. 아유, 엄청 오래되셨네요. 엄청 오래됐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본전이 와서 언제 매도를 해야 되나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비중은 20%라고 하셨죠? 네. 네, 일단은 저는 건설주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건설주랑 증권주를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네.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도 같이 받아가고 있고, 증권주들이 최근에 강한 거는 뭐 브로커리지 수익도 있겠지만 PF 부분에서의
턴어라운드들이 상당히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찍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궤를 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흐름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수급적인 부분인데 이 연기금의 수급이 매우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기관이 지금 매집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연기금이 그냥 잡아다가 끌고 가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강제로 멱살을 잡았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과격하게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연기금이 당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산업적으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연속성을 매우 오랜 기간 가질 확률이 높은데요. 다만 이제 바닥권에서 보시면 지금 거의 한 8, 90%가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47,000원대가 됐을 때는 기술적인 부담감들이 생겨나가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상 뭐 턴어라운드 역별에서 정배열이고 월봉상으로도 뚫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47,000원, 8,000원 라인 부분에서의 좀 일단 물량에 대한 해소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1차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가격대는 47,000원대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일단 해당 가격이 오기 전까지는 좀 홀딩을 해주시되 대신에 이게 주식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계셨으니까 뭐 혹시라도 비중 조절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가 봤을 땐 투자 성향상 비중 조절 안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라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38,800원이 깨졌을 때는 절반을 줄였다가 요거 팔고 정리하자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 줄여놨다가 이 구간을 다시 재돌파하거나 혹은 60선에서의 좀 지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다시 태우셔가지고 매수가랑 좀 주식수를 떨어뜨리고 좀 늘려보는 관점으로는 한번 고려 정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성향상은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혹시나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네네. 그러면 47,000원대에서 제 생각은 절반은 팔고 싶거든요. 네,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게 사실 네. 건설주들이 대세적인 시세를 만들어낼 확률은 매우 높아요. 그래서 네, 사실상 뭐 6만 원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네, 일단 네. 1차적으로는 한 번 정도는 당연히 기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네. 해당 부분까지 왔을 때는 절반 정도 줄여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들 좀 편안하게 들고 가보시는 게 네, 맞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47,000원대 10% 팔고 10%는 그냥 한 5만 원 정도로 가지고 가볼까요? 네, 5만 원대 이상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비중 조절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는 47,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주가 47,000원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떨어지면 또 사고. 다 팔아야 돼요. 다 파셔야 돼요. 그땐 다 파세요. 47,000원이 만약에 떨어지면 무조건 매도 다 해야 된다. 10%도. 네, 나머지도 다 파셨다가 다시 새로운 매수 타점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것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상세히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수익 고맙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꼭 원하는 수익 얻으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정호 대표님. 네. 요즘 또 잠잠한 반도체 관련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오늘 좀 그래도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환율이나 이런 부분이 하락을 했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주면서 지수 상승 견인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예요. 혹시 궁금한 거 안녕하세요. 있으시면 네,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대한항공 네. 좀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네네네. 대한항공 정말 오늘장에서도 많이 올랐는데 혹시 매수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매수가는 28,000원이고요. 비중은 28,000원. 20%요. 비중은 20%고요. 28,000원에 네. 비중 20%요? 예. 네. 들어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혹시? 요거 산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일주일만 들어가셨는데 오늘장 급등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들어가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오늘장에서 올라갔냐라고 본다면 이유부터 먼저 알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환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나오면서 대한항공 쪽으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점치는 부분이 크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수급세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달러가 떨어지고 원화가 올라간다면 해외여행 한번 가볼까? 이런 계획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대한항공이 더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오션이 얼마 전에 MRO 산업에 진출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대한항공도 똑같아요. 미국에 있는 항공기 MRO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장에서 이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까지 올라가졌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어떻게 보면 길게 한번 끌고 가자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왜냐?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대형주 장세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줬던 모습도 나왔습니다. 조선주 무거웠죠. 근데 계속적으로 올라갔고, 방산주 무거웠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가줬던 모습도 나왔습니다. 대한항공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떨어지는 추세만 대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항공주한테는 어마어마한 이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유류비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이 비행기를 일시불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리스를 하는 부분이 대다수인데, 이 리스도 어떻게 보면 달러로 다 결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화가 강세가 된다. 그럼 대한항공은 무조건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장에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들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나오고 정배열로 간다라고 본다면 이때부터는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딱 그런 신호가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만 원 부근에서는 일정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비중 20% 정도 들어갔으니까요. 3만 원 정도는 일정하게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그 이상부터는 한번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워낙 무거웠던 종목들이 추세가 바뀌면서 그때부터 잘 올라가줬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항공주 쪽으로 집중적인 수혜나 이런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길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이 꼭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